손흥민을 향한 클롭 감독의 애정이 아직까지도 식지 않았다는 것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아시안컵은 끝났지만 답이 없는 경기력을 펼쳤던 한국 축구계에 불어닥친 후폭풍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팬들이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 감독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축구협회를 향하던 분노의 시선이 약간이나마 분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신들은 요르단과 4강 대결을 치르기 전 한국은 이미 조직력이 붕괴됐다는 폭로 기사를 썼는데 영국 매체 더선은 14일 한국이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4강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손흥민의 손가락 탈골 부상은 동료 선수들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흥민은 대표팀 선수 중 일부 어린 선수가 탁구를 치기 위해 저녁 식사를 빨리 한 것에 불만을 나타냈는데 팀 결속이 중요한 시점에서 식사 자리를 일찍 떠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린 선수 몇몇이 재빨리 식사하고 탁구를 하러 떠나는 과정에서 일부 선수가 손흥민에게 무리한 언행을 했고 선수들 간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손흥민은 선수들을 진정시키던 중 손가락 탈골 부상을 당했다. 손흥민이 문제로 삼은 후배 중에는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 이강인도 있었다. 라고 폭로했던 건데요. 기사의 내용만 살펴보면 손흥민은 선수들을 말리던 와중 골절 부상을 당했고 어디에도 이강인과 직접 몸싸움을 벌였다는 언급은 없는데 국내 기사에선 어느새 손흥민과 이강인이 몸싸움을 벌였다는 왜곡된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아시안컵에 대한 질문에는 이런 방구도 없던 축구협회가 선수들의 불화 사실에는 실시간으로 답한다며 사실상 정몽규 회장에게 쏠린 팬들의 분노를 대표팀 선수들을 방패 삼아 회피하려는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이미 팬들은 이강인의 SNS에 욕을 쏟아내는 상황이며 이제는 선수와 축협까지 잘잘못을 전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한국 축구계는 바람잘 날이 없는 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 축구판이 어지러운 와중에도 손흥민은 소속팀 복귀와 동시에 EPL을 종횡무진 누볐고 아직까지도 극찬 세례를 받고 있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몸값이 치솟고 있는데요. 때문에 토트넘이 과연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지난 2021년 토트넘과 4년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조건으로 계약해 29세부터 34세까지 손흥민의 최전성기를 토트넘과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후 손흥민은 23골을 터뜨려 아시아 선수 중 최초로 PL 득점왕을 수상했으며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등 EPL 레전드로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 상승세의 비결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손흥민의 리더십을 꼽고 있어 사실상 토트넘은 손흥민 덕분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죠. 이번 시즌이 끝나도 옵션 포함 기존 계약 기간이 2시즌 더 남아있지만 최근 활약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금액의 재계약을 체결해 새 시대의 아흔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는 이유이며 영국 풋볼 런던은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보다 손흥민과의 재계약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토트넘의 역대 최고의 투자였고 다가올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며 돌아오는 여름 토트넘은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4위로 리그 1위 리버풀과 승점 7차이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이 없는 동안 티모 베르너를 영입하며 부족한 공격력을 보강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뒷공간이 생기면 문전 앞 좋은 움직임으로 슈팅 찬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매우 잘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마무리 슈팅과 마지막 패스 정확도는 토트넘의 고민을 한층 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토트넘이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 의지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손흥민은 소속팀에 복귀하자마자 답답한 공격에 활로를 두르며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으며 덕분에 토트넘이 강해지기 위해선 손흥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피니시 능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의 영입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첼시의 갤러거로 그는 올 시즌 첼시 중원의 핵심으로 포체티노 감독은 엔소 페르난데스와 모이세스 카이세도 등 여러 중원 자원을 보강했지만 이들 모두를 물리치고 결국 갤러거가 주전 자리를 끌찼습니다. 특히 뛰어난 활동량과 공수 가담 그리고 날카로운 슈팅을 무기로 첼시 중원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첼시의 새로운 은골로 칸테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의 엔제 포스트코글로 감독은 갤러거의 팬이며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들은 갤러거 영입을 고려할 수 있다. 여름에는 그의 계약이 12개월을 남겨둔 시점이기에 겨울 이적 시장 막판 몸값 840억 원이던 갤러거를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영입할 수 있으려며 첼시와 재계약에 합의하지 못하는 갤러거를 토트넘이 충분히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손흥민 중심의 전력 강화에 온 신경을 쏟아붓고 있듯 다른 빅클럽들 역시 계약 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손흥민에게 눈독을 들이는 건 당연했는데요. 사실 손흥민은 비교를 거부할 정도의 마무리 능력부터 맨시티의 더브라위너가 연상될 정도의 정교한 패스 그리고 30세가 넘었음에도 상대 수비수가 감당하기 힘든 폭발적인 스피드까지 보유하고 있어 사실 유럽의 모든 빅클럽 감독들이 그를 원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미 오래전부터 손흥민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척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맨시티가 잘 나갈 때면 언제나 손흥민이 등장해 브레이크를 걸어버렸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맨시티 킬러라는 별명과 함께 팬들 사이에선 손흥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그를 영입하는 것뿐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정도였던 것이죠.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한술 더 떠 손흥민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FA 우승 경쟁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남겨 팬들 사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는데 손흥민은 포지션을 완전히 파괴하는 새로운 물결이다. 감독 입장에서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도 대비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손흥민이 리버풀을 상대로 보여준 수많은 득점 장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다른 공격수들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로 손꼽히는 점이기도 하다. 그만큼 손흥민은 기복이 없고 언제나 팬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손흥민을 막는 방법은 결국 그에게 볼이 가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선수라면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지만 손흥민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에게 볼이 연결되면 패스도 슈팅도 모두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며 손흥민 한 명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토트넘은 우승 경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맨시티와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 등의 빅클럽들을 만나면 평소보다 훨씬 무서운 집중력을 보였는데 이는 상대팀이 라인을 올려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마무리 능력에 무방비로 두드려 맞는 것도 있겠지만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 소문난 선수들 모두가 손흥민 앞에서 한 수 접어야 할 만큼의 퍼포먼스를 자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토트넘 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레비 회장은 지금 돈을 아낄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손흥민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팀을 위해 헌신하는 그의 리더십 역시 토트넘에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까지 손흥민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이번에 전폭적인 인상으로 그의 마음을 훔쳐야 한다. 메디슨과 로메로 그리고 반더벤까지 부상으로 빌빌거릴 때 손흥민은 멀쩡히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손흥민은 단점을 찾을 수 없는 역대 최고의 공격수인 셈이다. 심지어 손흥민은 윙어와 스트라이커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의 대체자를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며 계약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손흥민을 서둘러 붙잡아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손흥민이 소속팀 복귀와 동시에 날아오르며 실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클린스만은 한국 대표팀이 원팀으로 뭉치기는커녕 사분오열된 채로 선수단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과 스타플레이어 출신으로 선수들 심리 장악에 능하다는 유일한 장점도 사실상 쓸모가 없음을 증명했는데요. 과거 10월에 쿠웨이트 대표팀을 이긴 뒤 경기 전 파티를 벌인 것이 사태의 시작이었는데요.
실제로 파티 이후 3연패로 최종 착지한 것이 이번 아시안컵이었습니다. 한국의 아시안컵 최종 참가팀은 한국만큼 이루어질 때까지 올바르게 다스릴 사람이 축구협회 최고의 각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축구의 희망을 모두 끝장낼 뿐입니다. 게다가 특히 손흥민이 선수단에서 벌어진 갈등을 개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더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손흥민이 선수단을 갈라놓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한국 축구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아직 파악할 수 없지만 손흥민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한국 축구는 이강인과 손흥민을 이용해 더 성장할 수 있는데요.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전에 다툼을 방치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현재 축구협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가 더 이상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선수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축구 팬들이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니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손흥민을 응원해 보아요.